마이크 켬. 오케이. 자, ILS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매일매일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는 기억이 날랑말랑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빠트림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로딩은 한꺼번에 할 거니까는. 그리고 업로딩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편집은 따로 안 하고 올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IRS는 Instrument Landing System 약자로서 굉장히 큰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 아닌가?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사실은 ILS라고 부르기보다는 뭐 ILS라고 불러야죠. Allows for Precision Instrument Approach. Precision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말로는 정밀 접근, 반대로는 비정밀 접근 이렇게 있고요. 영어로는 Precision Approach, 비정밀 접근은 Non-Precision Approach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밀 접근의 접근의 한 종류인 정밀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ILS예요. 비정밀 접근 엄청 많죠. ILS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느냐? Guidance, Range, Visual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밀 접근, 비정밀 접근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이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왜냐면은 FARM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항공법에도 접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있어요. 접근이란 무엇이냐? 접근에는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이 있다. 이건 사실은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료적인 그런 곳에서 굉장히 편한 편한 설명 방법이고, 또 뭐랄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 짓는다는 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밀 접근, 비정밀 접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행을 할 때 정밀 접근이냐 비정밀 접근이냐 이게 나에게 뭐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정밀이든 비정밀이든 저희는 그냥 어프로치 프로시저에 따라서 내려올 뿐입니다. 예전에는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은, 왜냐면은 지금은 그 파임에 나와 있는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의 차이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alternate 에어포트를 선정할 때 그 alternate 에어포트에 정밀 접근 시스템이 있냐 비정밀 접근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서 허용되는 기상의 미니멈이 다릅니다. 정밀 접근은 좀 더 낮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는 실링이라든지 실링과 비지빌리티였나 실링만이었나, 어쨌든 그 뒤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그 기상의 그 미니멈 치가 더 낮기 때문에 정밀 접근이 더 안 좋은 기상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에임에 나와 있는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얼터넷 에어포트를 정하는 미니멈에만 남아 있고 나머지 내용은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글라이슬롭과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레터럴 가이던스와 버티컬 가이던스가 있으면은 정밀이고 레터럴 가이던스만 있으면 비정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이거는 순전히 법적인 용어로서 법적으로 이것 다시 법적으로 1번, 2번, 3번 얘네들은 정밀 접근, 1, 2, 3, 4, 5, 6 뭐 이런 애들은 비정밀 접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을 뿐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법적인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정밀 접근이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정밀 접근이라고 해서 조금 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법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의 구분 말고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의 구분 말고 어떤 구분을 많이 쓰냐면은 레터럴 가이던스만 있는지 레터럴 플러스 버티컬 가이던스가 있는지 요 두 개로 더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플레이트를 볼 때라든지 혹은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어프로치가 레터럴 가이던스만 있는지 레터럴 플러스 버티컬 가이던스가 있는지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제에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사실 정밀 접근, 비정밀 접근은 혹은 프리시전, non 프리시전은 머리에서 지워도 상관없어요. 레터럴 가이던스가 있는지 레터럴 플러스 버티컬 가이던스가 있는지 요 구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하고 저도 앞으로 요 접근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LS에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가이던스, 레인지, 비주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천천히 가이던스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뭐 크게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 어차피 뭐 브라이언 노트 보고 이제 따라서 하는 거니까.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는 ILS has both lateral and vertical navigation. 그러니까 lateral, vertical guidance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lateral, vertical guidance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ILS는 lateral 플러스 vertical guidance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터럴 가이던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터럴 가이던스를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 로컬라이저는 provide lateral guidance 고요. VHF 시그널 쓰고요. frequency range는 108.1에서 111.95까지 odd tens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VOR의 그 frequency가 좀 뭐 러프하게 외워요. 108부터 118까지 여기가 VOR인데 VOR의 범위가 10이라고 하면 요 앞에 4만 ILS가 이제 같이 쓰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우리가 라디오에서는 VHF 쓰고 있고 여기는 라디오 우리가 라디오 듣고 있죠. 이걸로 뭐 95.9 또 뭐 있어요? 111.1 뭐 이런 거 쓸데없는 대로 또 자꾸 쓸데없는 대로 빠지면은 누군가 나를 말려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드네. 학생이랑 할 때는 쓸데없는 거 하면은 학생이 이렇게 어차피 그 학생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나한테 막 눈치 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나를 막을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로컬라이저 코스는 3에서 6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프론트 코스 여기 있죠. 3에서 6도 이렇게
tailored to give a 700 feet wide course at the threshold. 350 full scale deflection surface volume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는 버릴게요. 왜? 백코스니까. 백코스는 이 세상에 백코스를 날 일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날아본 적도 없고 날 필요도 없습니다. 백코스를 나누니 그냥 그 뭐 GPS라든지 뭐 다른 접근 방법을 쓰면 돼요. 백코스는 머리에서 뭐 지운다기보다는 뭐 좀 이제 거의 없다. 효용이 이제 뭐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백코스인 줄 알았냐 여기 적혀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런웨이가 여기 있으면은 런웨이의 반대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런웨이 반대쪽 끝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로컬라이저는 요 반대쪽 끝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라이드 슬롭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유는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은 뭐 다 아실 테니까는 아시겠죠? 런웨이 트래시홀드를 지날 때 좌우 700피트가 스케일이고 이게 이제 3에서 6도가 되는 이유는 짧은 런웨이도 있고 긴 런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짧은 런웨이에서의 스케일과 긴 런웨이에서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짧은 런웨이에서는 런웨이 끝에서 700피트 와이드를 만들려면은 6도가 필요할 거고 긴 런웨이에서는 3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런데 요런 데는 왜 나와 있느냐? 이런 데도 그 시그널이 잡힙니다. 여기도 시그널이 잡혀요. 시그널이 잡히는데 여기서는 포인터가 풀 스케일로 그냥 나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터가 이렇게 있는데 포인터가 여기 끝에 걸려 있어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로컬라이즈 포인터가 이 방향에 없고 이 방향에 끝에 걸려 있겠죠. 언제까지? 이 프론트 코스의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내가 원스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고 이게 로컬라이저입니다. 이 로컬라이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기 또 10마일, 18마일 이것도 자주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이 로컬라이저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내추럴 뭐라고 하더라? 내추럴 센시티비티인가? 내추럴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런웨이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센시티비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끝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던 애가 가운데로 가면은 휙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 하게 돼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로컬라이저만으로도 구성되어 있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레터럴 가이던스만 있기 때문에 비정밀 접근에 해당을 하는 거고 로컬라이저만 있는 시스템은 왜 있느냐? 어프로치 차트를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에 로컬라이저 혹은 IRS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OR 이렇게 써 있어요. 로컬라이저 IRS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대부분 그 IRS 어프로치는 로컬라이저 어프로치를 같은 플레이트에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로컬라이저를 쓰니까. 근데 이 IRS 중에 글라이슬롭 인디케이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로컬라이저 어프로치로 바꿔서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은 플레이트에 이제 써놓은 겁니다.
로컬라이저는 provide vertical guidance to the runway. use 글라이슬롭은 vertical guidance인데 provide vertical guidance to the runway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터치다운 존 옆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UHF Ultra High Frequency를 쓴대요. 그런데 로컬라이저 프리퀀시만 튠을 하면은 이 UHF는 저희는 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페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M에 보시면은 그 페어된 프리퀀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라이드 슬롭은 1.4도로 두껍다. 1.4 degree thick 이렇게 돼 있죠. Always be sure to intercept glide slope from below and correct at the correct glide slope intercept altitude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because false glide slope can exist high and steeper than the real glide slop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리얼 글라이드 슬롭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부 다 리얼이기 때문에. 이 UHF 프리퀀시의 특성이 많은 그 유사한 에코를 만들어냅니다. 에코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3도에 이렇게 있으면은 6도에 이렇게 있고 9도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도짜리를 이렇게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얘를 위에서 잡게 되면은 더 직진하다가 6도짜리를 잡고 내려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는 그거랑도 하면 돼요. 다시 접근하면 되지. 하지만 always be sure intercept glide slope from below and at the correct glide slope intercept altitude.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어프로치 차트 플레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투싼의 어프로치 플레이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항목은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 그림은 이 위인 그림을 쓰는 거예요.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구나. Range allows us monitor progress of our airplane along localizer path 이렇게 돼 있죠. 로컬라이저를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뭐 하냐?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많이 안 쓰긴 하지만은 마커 비컨이라는 거를 이제 레인지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장치로 많이 썼고요. 아우러 마커의 주로 파이널 어프치 픽스, 미들 마커의 미스터 어프치 알티튜드, 미스터 어프치 포인트 이런 식으로 조금 정해놨어요. 이너 마커의 미니멈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하고 요즘에는 이 레인지를 사실은 마커 비컨 말고 GPS의 GPS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GPS 시스템은 이런 마커 비컨처럼 뭐 아우터 마커, 미들 마커, 이너 마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몇 마일 투 더 런웨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5마일 남았다, 4마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마커 비컨보다 훨씬 더 이제 정확한 거죠.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는 뭐 아우터 마커, 미들 마커, 이너 마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 사실은 이 마커 비컨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레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GPS 쓰면 되죠 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비주얼이 나와야 되는데 비주얼 여기 있습니다. 비주얼은 consist of approach light system ALS. 우리가 ALS 시스템이라고 말하기 실수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냥 ALS입니다. 어프로치 카테고리는 사실은 뒤쪽에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그래서 런웨이 라이츠, 터치다운 존 라이츠 뭐 이런 그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런웨이를 보고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주얼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LS는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ILS에는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cat 1, cat 2, cat 3 이렇게 있고 우리는 세스나는 cat 1. 실제 cat 2, cat 3는 여기 끼를 몰면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제로 하려나? 거의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상황이 잘 마련이 되지 않죠. 왜냐면은 비지빌리티나 실링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지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ILS를 쓰는 건 모두 다 cat 1입니다. 에어포트 라이트 시스템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 DM이 어떤 DME 시스템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DME는 어떻게 쓰느냐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DME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차, 그러니까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VOR만 있는 경우가 있고 VOR DME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